오늘 특별히 이 최원태 약대생 모시고 이 약학대학을 꿈꾸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최원태님께 이 현재 약학대학생들이 선배 약사분들에게 갖고 있는 궁금증을 또 물어봐달라고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또 질문을 좀 갖고 오셨어요. 제가 대기 시간에 봤는데 잠깐 굉장히 날카롭더라고요. 이 두 분 좀 긴장을 하셔야겠습니다. 질문 바로 드려도 될까요? 네, 한 4가지 정도로 준비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실습을 하면서 느낀 게 약사의 직능이 되게 다양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진로를 선택을 할 때 졸업을 하고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지 중요하게 보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약사라는 전문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진로에 대한 선입견을 두지 마시고 본인이 원하는 거를 처음에 해보셔도 진로 변경이 사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고 해보실 수 있는 건 해보실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약사 자격증이 있으면 어떤 진로들로 이렇게 많이 뭐 갈수 가장 큰 있을까요? 거는 일단 개국이겠죠. 네, 이제 근무약사 네. 좀 하시고 네. 그다음에 개국을 하시는 게 이제 나중에나 혹은 이제 대부분의 약사님들의 생각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약회사의 진로 쪽이 있는데 국내 제약회사나 외자 제약회사. 국내 제약회사는 연구개발 쪽 혹은 이제 개발 마케팅 쪽을 많이 하시게 되고요. 외자 쪽은 아무래도 이제 국내 생산 시설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세일즈나 마케팅을 많이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반대로 공무원 쪽을 생각하시면 뭐 심평원이라든지 아니 뭐 그쪽에서도 약에 대한 허가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실 수 있는 직종도 있고요. 네, 제가 가장 생각하는 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근무약사다 결국에는 개국약사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약국에서 약사를 하시면서 느꼈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약국에 근무를 하시게 되면 상당히 높은 페이를 받으시게 됩니다. 예, 보통 이제 사회초년생들보다는 좀 높은 연봉을 받으시는 게 아마 큰 장점이지 않을까. 단점이라고 꼭 단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이게 좀 국한된 장소에서 물론 이제 그런 직종도 많긴 한데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창의성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배제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제 그 시스템적으로 본인이 해야 될 업무들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답답할 수 있다는 게 단점이겠죠. 네, 세 번째 질문 계속해서 부탁드릴게요. 네, 금방 말씀드린 그 약국 약사, 근무 약사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최근 이제 약사들이 많이 배출되면서 근무 약사 구직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선배님들한테. 그래서 이제 개국 약사님 입장으로서 그런 거에 대해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 선배 약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취업에 대한 그거는 좀 시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사면을 따시게 되면 올 봄에는 약사면들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오히려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경쟁이 이제 많이 심해지는 거고 또 여름철이나 이렇게 가게 되면 또 약사님들이 또 없다 보니까 또 약국에서는 구인난이 좀 심해지는 거고 이제 그게 이제 사이클이 있는데요. 다른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제가 생각 이런 약국을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약국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근무 약사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 근데 이제 가족분들이 같이 운영하는 약국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 약사님들이 들어가서 근무를 하시게 되면 정치적으로 좀 스트레스 좀 받으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가족 경영에 참여하게 되면. 그러니까요. 네. 이제 또 같은 약사면 또 모르는데 비약사분들한테 간섭이나 이런 걸 좀 받게 되면은 조금 스트레스 좀 받으시고. 네. 그리고 또 약국장님이 자리를 많이 비우신 약국에 가면은 또 사실 배우는 게 없습니다. 또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고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또 그 약국장님이 근무약사님을 약사로서 존중해 줄 수 있는 분인가라는 걸 선택하시는 것도 같은 약사로 봐야 되는데 또 가불관계로 보시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국에 만약에 취업을 하시게 되면 좀 힘드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무 약사로서 아무래도 일을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반복적인 일을 하게 되니까 어느 정도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거나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국 약사를 하시는데 되게 다양하게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 또 나아가면 좋을지 이제 개국 약사로서 그런 부분을 또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금약사 일을 하시게 되면 한 곳에서 일하시게 되면 되게 단조로워요. 예, 어느 정도 적응하시게 되면. 그래서 요즘에 약사님들 보면은 좀 오전 오후 나와서 두 군데서 일하시는 분들 왕왕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조제 전문 약국에서 조제 스크린이라든지 투약을 좀 배우시고 오후에는 또 매약이라든지 일반 약 판매 유동인구 많은 쪽에서 그러면 어떤 하루에도 이렇게 좀 다양한 변화를 느끼면서 본인의 역량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고 제일 또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약사님들이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약사님들 채용해 보면은 본인이 내세우는 것만큼 실력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예, 금약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세미나나 교육 과정 좀 통해서 배우시는 게 어떤 단조로움이나 이런 걸 좀 이겨내는 극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진짜 말씀 잘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미리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별로 안 적었는데.